네, 오늘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우리 정혜래 가업승계 수석연구원이 양성훈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성훈 수석연구원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18년 동안 법인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는 160개사, 절세 금액은 약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대표님들의 승계 업무를 주로 도와주시다 보니까 회원사 대비 절세 금액이 크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승계는 세금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 승계하고 관련해서 사업 승계를 하실 때 법인의 규모별로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규모에 따른 승계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뭐 공통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규모, 우리 규모라고 하면 비상장 회사니까 비상장 회사의 평가 금액 기준으로 네네. 100억 이하, 100억에서 또 한 300억, 또 한 300억이 넘는 회사들, 그런 회사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 승계라고 알고 있는 이 사업을 승계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정부에서 절세 혜택을 드리면서 권하는 사업 승계 방법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증여특례가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증법에서 또 가업승계증여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지금은 정부에서 절세 혜택을 주는 거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절세 혜택을 안 받고도 승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일반 증여나 일반 네. 상속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역시 절세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안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무조건 절세 혜택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혜택이 예전에는 이 가업승계 지원 제도가 좀 단점도 많아서 네네. 조금 꺼려 하시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제도의 어떤 한도나 또 그 혜택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기간들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완화됐죠. 사후관리 기간이 맨 처음에 제도가 도입될 때는 10년이었던 게 2015년부터 7년으로 줄었고요. 재작년부터 5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좀 전에 가업상속공제는 상증법에서 다루고 있고 가업승계증여특례는 조특법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해 네, 주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뭐 상증법, 상속증여세법의 줄임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들어본 것 같은데 조특법은 많이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조특법이 어떤 법인가요? 정부에서는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무상자금, 정부 출연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상자금, 그리고 절세 혜택을 드리는데 기업의 절세 혜택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이고 기업에 127가지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 혜택을 주는 법이다. 그럼 우리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법이네요. 꼭 아셔야죠. 알아야 절세 혜택을 받으니까 증여특례는 절세 혜택을 위한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업승계 관련된 이런 법률이 아주 오래전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됐고요. 가업승계증여특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네, 증여특례는 뒤늦게 거의 10년 차이가 나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100년 기업이 지금 3개 또 없어지기도 하는데 밖에 안 되는 나라다 보니 이런 조특법을 통해서라도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회사 규모가 작고 큰 거에 따라서 방법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억 이하 또 100억에서 300억 굳이 규모를 나누자면 300억 이상 법인의 추천하는 승계 방법들이 뭐 좀 달리 있나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300억 이하까지는 가업승계증여특례를 권하고요. 300억 이상은 우선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하시되 인적 분할을 통해서 분할신설 법인을 만들고 분할신설 법인을 육성하면서 사업을 승계하는 방법과 가족법인을 통해 자산 이전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모법인을 축소하면서 가족법인을 통해서 사업 승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석연구원님이 300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증여특례나 상속공제가 좀 600억까지 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600억까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300억이라고 이렇게 하신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00억 이상이 되면 시가총액 조정은 다 가능한데요. 좀 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복잡 난해하고요. 그 부분들을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크면 그만큼 또 사업무관 자산도 많을 거고 증여특례만 갖고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적 분할을 통한 분할 신설회사를 만든다거나 또 그런 모회사 법인을 좀 축소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게 같이 들어가면 절세 효과가 더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다양한 방법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업 환경이 회사마다 좀 다르니까 상황별로 이렇게 맞춤으로 제안해드리다 보면 다양한 솔루션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것만은 공통적으로 꼭 체크해야 된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법인의 사업 승계는 주식을 넘기는 작업으로 시가총액을 줄이는 작업과 증여특례나 상속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무관 자산 축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가총액을 줄이는 방법은 주당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과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업무무관 자산은 본청 조사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검증된 방법으로 축소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뭐 잘 아시는 대표님들 있겠지만 이 법률 용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가총액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이니까 시가라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세법상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세법상 가치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자산이 줄거나 이익이 줄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승계에서 가장 걸림돌이 이 업무무관 자산 이거를 잘못 이렇게 줄였다가 후에 조사를 받게 되면 보통 증여특례 같은 경우에는 특례를 받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사후 조사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10개 증여특례를 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한 반 정도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증여특례가 기존에 100억이었던 게 올해 600억까지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20억까지 10% 구간이 생겼는데 기존에는 증여특례로 넘어가는 주식 가치가 30억을 초과하는 거는 본청 조사였습니다. 30억을 초과하면 그게 이제 작년 올해 이제 기준이 계속 바뀌면서 아마도 상향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5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나라의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됐든 조심하지 않으시면 본청 조사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세무조사가 많이 늘어나서 이럴 때일수록 그렇다고 해서 절세할 수 있는 근데 조특법은 아까 우리 기업을 위해서 세금 감면을 위한 법이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국가에서 만들어준 법은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죠. 대신 제대로 해서 이런 조사에도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법상 가치를 줄이려면 자산을 줄이거나 이익을 줄이는 건데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 수석연구원님은 그동안 많이 해보셨을 텐데 주로 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비용 처리 부분으로는 임원 보수 인상 그리고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 지급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적 배수를 조정하고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고 그리고 퇴직연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거나 DC형 퇴직연금에 선납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고요. 경영정기보험을 가입하고 자기 주식 보유 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 그리고 연말에 임직원 특별상여 지급 등을 주로 활용합니다. 참고로 2023년 말 국내 법인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익금 환원 전략으로는 자기 주식, 직접 보유, 간접 보유, 직접 소각, 간접 소각 등이 있고 개인주주 정률 배당, 법인주주 차등 배당, 그리고 가족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 전략 등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원님. 임원 보수나 퇴직금 등은 좀 잘 알고 계시고 공적 배수를 개정한다. 보통은 지금은 이제 통상 그래도 공부하신 대표님들이 알고 계신 게 2배수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더 높여도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상법상 공적 배수를 2배 이상, 5배수가 됐든
실배수가 됐든 법인세법에서는 비용 처리 기준은 다 맞고요. 네, 비용 처리 기준으로는 회사에서 신분 산입이 다 됩니다. 다만 정한 대로 예, 예. 가능하다. 네. 소득세법에서 2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퇴직금을 이용하는 부분은 분류과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사업승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업승계 측면에서 보자면 소득세가 좀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이제 주가가 상속증여세와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산과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금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 DB형을 퇴직연금 DC형으로 네.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주가를 좀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DB형 퇴직연금은 지금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의 80% 이상을 적립하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100%를 납입하는 거라 그 20% 정도의 그 차익이 추가적으로 송금 인정이 됩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면 대표님들은 DC형인지 DB형인지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업 승계를 앞두신 대표님,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입금 환원 전략은 자기 주식 직접 보유, 간접 보유, 직접 소각, 간접 소각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보통 알고 계신 그냥 자기 주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회사별로 필요할 네. 것 같고 많이들 지금 알고 계신 법인 주주 차등 배당 저희 영상에서 많이 다뤘죠.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 전략 등을 활용한다면 기존에 이런 전략을 쓰지 않았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상담 가시면 이제 그런 거 비교를 해주시잖아요. 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상속세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 절감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회사가 적자로 턴하는 거를 꺼려하지 않으시면 시가총액의 30% 정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30% 정도. 네네. 규모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30%면 100억인 회사가 30%라 그러면 상속세를 치면 거의 한 15억이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더 큰 회사들은 더 많이 줄어들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승계에서는 그 회사의 시가총액, 세법상 가치를 줄이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법상 가치는 증여세와 직결이 되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규모에 따라서 또 구사할 방법이 달리 네.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시가총액, 세법상 가치가 100억 이하인 회사들의 경우에 이 승계 전략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 승계를 할 때 그 목표는 시가총액의 50%를 줄이는 겁니다. 50%나요? 네, 이를 위해서는 임원 보수를 인상하고 그리고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을 주로 활용합니다. 퇴직급여 추계액만큼 불입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DC형 퇴직연금에 임원 퇴직금을 선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정기보험을 가입하고 연말에 주가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임직원 특별상여 지급하는 것을 주로 활용하고요. 이익금 환원으로는 직접 소각과 간접 소각 그리고 배당을 통해 목표 주가를 완성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 100억 이하의 법인은 50%까지도 기업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네,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대략의 기간은 그래도 뭐 당해에 다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가업 승계는 빨리 진행하면 1년 반 후에 진행하는 거고요. 보통 저는 3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증여특례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증여특례 금액이 뭐 30억이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반이 낮아지면 똑같은 주식을 주더라도 가치는 세법상 가치는 15억. 그래서 납부할 세금도 반으로 줄겠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00억 이하의 회사를 봤는데 또 시가총액이 100억 이상의 회사들 요런 100억에서 아주 크지는 않은 300억 사이 뭐 요 정도 회사들은 또 별도의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하는 회사들의 컨설팅 목표는 시가총액을 100억 안팎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300억 정도 시가총액이라면 100억 정도를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임원 보수 인상하고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그리고 임직원 특별상여 및 경영정기보험을 가입합니다. 또 그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금을 설립해서 선택적 복지를 활용하도록 권합니다. 이익금 환원 전략으로는 직접 보유, 간접 보유, 직접 소각, 간접 소각 등을 모두 활용하고 개인 주주의 경우에는 정률 배당, 법인 주주인 경우에는 차등 배당을 활용하고
가족법인을 통해서 자산 이전 전략 등 모든 부분을 다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00억 회사 가치를 거의 100억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한다.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여기 들어가는 솔루션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뭐 우리 수석연구원님의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데이터가 딱 나오시는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우리 회사는 더 큰데 300억 이상인데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300억 이상인 회사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 분할을 통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가족법인 통해서 승계하는 부분 뭐 다 가능하고요. 맡겨주시면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회사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미리 좀 대표님이 우리 회사는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보고 싶다. 네네. 그러면 뭐 대략의 예측 가능한 세금을 비교는 해줄 수 있겠네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연한 것보다 실제 숫자를 보고서 네네.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렇게 세금이 줄어드는구나. 요게 예측이 된다면 어떤 판단을 하기에 용이하지 않으실까. 대부분들은 이제 막연하게 이제 걱정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300억 이상 법인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사가 클수록 이 사업무관 자산에 대한 부담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작다고 해서 사업무관 자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업무관 자산들이 있을 때 이 승계 불이익이 어떤 부분에서 미칠까요? 징여특례나 상속공제를 대비하는 기업은 업무무관 자산 비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5년 평균 현금 유보액의 1.5배를 초과하는 현금, 금융투자자산 등이 있습니다. 업무무관 그 자산 대비 업무무관 자산 비율만큼은 일반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분명히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보통 회사들이 좀 업력이 오래되면 그 사옥을 구입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다가 그걸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일부는 또 임대를 주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한 300억짜리 회사인데 여기에 업무무관 자산이 임대해 준 그 부동산의 가치가 100억이다. 그러면 이제 100억이 사업무관 자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200억은 뭐 상속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100억만큼은 일반 상속, 그럼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 50% 세금을 또 내는 거네요. 네, 42억 정도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상담 의뢰가 왔을 때 대표님들 만나면 대부분 사업무관 자산 여쭤보면 없다 그러시잖아요. 실제 분석을 해보면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의 사업무관 자산들이 있으세요? 한 규모 100억 이상이면? 100억 이상이면 대체로 한 25%에서 30% 정도 업무무관 자산 비율이 나오고요. 네. 저희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수준은 업무무관 자산을 10% 미만으로 낮출 수 있으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데 우리 수석연구원님이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승계를 도와드리다 보면 이런 사업무관 자산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자주 또 질문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애매하고 또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될까요? 가업 승계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자산관리 계좌, 즉 그 CMA라고 하지 않습니까? CMA에 넣은 돈이 현금이 맞느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업무무관 자산을 분류할 때 현금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요구불 예금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산관리 계좌에 넣은 현금은 MMF형을 제외하고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뭐 CMA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지금 MMF형과 또 기타 다른 또 CMA 계좌가 종류가 좀 다른 계좌들이 있다는 말씀이고 7가지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7가지요? 네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MMF형만 업무무관 현금으로 자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업무무관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때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승계를 좀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은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 보유액이 큰 회사들은 우리가 요구불 예금 중에 보통 예금에 현금을 보관하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 좀 알 것도 같고 좀 헷갈리는데 한 번 더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불 예금은 은행에 넣어놓은 내 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걸 말하고요. 그 기업의 이런 현금 결제라든지 여러 이제 빈번한 이 일들을 금융기관에 대행시키기 위한 당좌예금 그리고 보통 예금
그리고 가계 수표 발행을 위한 가계 종합예금, 또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별단 예금 등이 해당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수석연구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업 승계 방법도 다양하고 또 기업 규모별로 적용할 솔루션도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공통적으로 신경 써야 되실 부분, 우리 기업 가치를 낮추어야 된다는 건 모든 규모의 회사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이제 사업무관 자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승계할 정도면 기업을 1, 2년 하신 기업이 아니라 최소 10년부터 30년 그 이상인 회사들도 있잖아요. 평생을 바친 회사인데 이 승계만큼은 정말 최선의 승계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일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사업 승계를 도와주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승계를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들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보다는 가업 승계 징역 특례를 저는 많이 제안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만나시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 로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르셔야 됩니다. 사후관리 기간까지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가업승계 징역특례를 위해서 업무무관 자산을 어떻게 축소하고 또 이익금을 어떻게 환원하고 비용 처리는 어떻게 확대해 가겠다라는 전체적인 로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로직이 있는 사람 중에 고르시면 거의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컨설팅 계획안 같은 거죠. 네, 저희가 이제 가업승계 전문 연구소다 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한 5건 이상의 상속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상속공제를 할 때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업승계를 함에 있어서 사업승계를 함에 있어서 상속 대응 경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양성훈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승계 시에 주의하실 점, 또 기업 크기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우리 양성훈 수석연구원님께 상담을 받고 싶은 대표님들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